안녕하세요. 독태소리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 나는 배려를 하는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아지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줄의 길이가 강아지들을 답답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달라지죠. 보다 넓은 반경을 허용해주고자 긴 줄이나 자동줄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때 문제는 줄이 길어졌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보다 줄이 짧아져서 느끼는 답답함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의 길이가 계속해서 고정이 되다 보면 강아지들도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되면은 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거리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그걸 좀 조정하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줄의 길이가 이리저리 규칙 없이 변동이 되면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님이 강아지가 줄을 당겼을 때 따라가주는 태도를 반복하시게 되면 어차피 거리를 가늠할 수 없게 되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줄이 길어졌다가 짧아졌을 때 강아지들은 더 갈 수 있을 줄 알고 확 앞으로 당겼다가 짧아진 줄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 줄이라는 대상이 나를 못 가게 방해하고 막는 부정적인 대상이 되어 가겠죠. 즐거운 산책을 위해서는 줄을 잘 받아들이는 게 기본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줄이 짧든 길든 줄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서 끄트머리에서 앞을 향해 돌진하듯이 걷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짧든 길든 줄은 나를 가지 못하게 막는 답답한 도구야 라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우리가 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요. 이때 보호자님과 함께 발맞춰 걷는 것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보호자님 옆에만 있다면 줄이 당겨질 일도 없이 여기저기 편안하게 이동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멈춰선 채로 냄새 맡고 싶은 곳을 충분히 냄새도 하고 주변을 확인도 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까 해당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영상에 잠깐 언급이 되긴 했을 텐데요. 강아지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줄을 끌면서 표현을 하면 우리는 그걸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에 따라가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줄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내가 냄새 맡은 것이 있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줄을 잡아 끌면 우리 엄마가 날 따라와줘 라고 상황의 규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갑자기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소한 것들까지도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들의 현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과거에 누적되어 온 감정의 산출물이기 때문이에요.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감정과 지나온 경험에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 보호자님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조차도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보호자님과 반려견의 어떤 주도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산책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의 교육에서도 보호자님에 대한 집중력과 신뢰, 그리고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간식만으로 좋게 타일러서는 말을 안 들어, 좀 혼내는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긍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반려견의 행동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반려견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아주 넓고 깊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줄을 사용하는 것이나 반려견이 줄을 당겼을 때 따라가주는 것 외에도 오프리쉬를 때때로 해주거나 함께 신나게 달려주는 경험도 반려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우리가 같이 뛰어주거나 줄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치솟아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흥분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럴 때 나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곤 하는데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사후 대응 방식에만 열중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이때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강력한 처벌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흥분하면서도 쉽게 두려워하는 아주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험을 줬을 때 모든 반려견들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건 아닌데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잘 치솟는 반려견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신이시여 바라건대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참 감명 깊었어요.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반려견들의 마음에도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반려견에게 상황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좌절과 포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가 아니라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길러주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